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물리 법칙을 이야기할 때 약간 뭐랄까,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를 기대하잖아요. 뭐, 물은 100도에서 끓고, 네. 사과는 나무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네, 그렇죠. 어떤 명확한 임계치에 딱 도달하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정상이죠. 아, 맞아요. 그런데, 2026년 4월 현재 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요. 이 물리 엔진이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아요. 분명히 교과서적인 어떤 거시경제 공식대로라면 지금 당장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려야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시장은 막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거의 무중력 상태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진짜로요.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2026년 4월 28일자 일일 뉴스 및 마켓 브리핑 리포트가 바로 그 고장난 온도계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간밤에 S&P 500 지수가 무려 7,165를 기록했고요. 와, 7,100이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24,837을 경신했죠. 한국 코스피도 6,615.03 그리고 코스닥은 1,226.18로 급등했습니다. 네, 진짜 이 숫자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아마 약간 현기증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지수대거든요. 이건 단순히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넘어선 겁니다. 아, 완전히 새로운 구조적 펀더멘털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낙관론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집중 탐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 이렇게 표면적인 현상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화려한 숫자들 밑바닥에서 요동치고 있는 진짜 동력을 저희가 찾아낼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죠. 맞아요. 그리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경제를 재편하는지도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파헤쳐보죠. 가장 먼저 이 지수를 우주로 쏘아 올린 엔진, 그 기술주 생태계부터 짚어볼까요? 네. 인트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24% 폭등한 부분. 이 대목이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아, 진짜 하루 만에 24%라니. 인텔 같은 막 묵직한 거인 기업이 그렇게 오르는 건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특정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조금 넘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그 엔비디아 투자 합의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그럼 이게 글로벌 IT 산업의 어떤 근본적인 헤게모니 이동을 뜻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권력의 이동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리포트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슈퍼갑이었던 애플이잖아요. 근데 메모리 물량 확보하려고 웃돈까지 제한하면서 매달리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상 이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물량만 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와, 이거 마치 클럽에서 언제나 막 프리패스로 들어가던 초특급 VIP 애플이 갑자기 문지기한테 제발 좀 들여보내달라고 매달리는 꼴이네요. 하하, 내 비유가 딱 맞네요. 이게 단기적인 부품 품귀 현상이 아닙니다. 시장이 철저하게 공급자 우위로 완전히 굳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 갑자기 그렇게 공급자가 갑이 된 거예요? AI 서버나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막 폭발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나 초정밀 부품은 고도의 공정 기술이랑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공장 지어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과거처럼 애플이 여러 부품사들 경쟁시켜가지고 막 단가 후려치고 이런 구조 자체가 붕괴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부품사가 수율을 못 맞추거나 물량을 조여버리면 아무리 혁신적인 완제품을 기획해도 시장에 내놓을 수조차 없으니까요. 과거에는 가치 창출의 중심이 디자인이나 브랜딩에 있었다면 이제는 대체 불가능한 그 하드웨어의 생산 능력 자체로 권력이 넘어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인프라를 독점한 기업들이 향후 수십 년간 거대한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라는 확신, 이게 지금의 폭발적인 지수 상승을 만든 겁니다. 부품이 곧 권력이 된 셈이네요. 근데 사실 이 기술 생태계 내부의 권력 이동만으로는 이 시장 전체의 거대한 유동성을 전부 설명하기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요?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아무리 엔진이 강력해도 바다의 조류가 안 받쳐주면 배가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전반의 유동성을 끌어올리는 거시적인 파도를 보니까 리포트에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변수를 제시하더라고요. 트럼프 정부랑 이란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 재개 기대감 말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 특정 정파의 정책 방향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시장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소화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 네. 시장은 사실 막 전쟁이나 분쟁 그 자체보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재개된다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그 불확실성에 상단이 딱 제한되는 거죠. 극단적인 파국은 피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안전자산에 숨어있던 막대한 자본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동시에 리포트는 긴장 상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점도 짚고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도 방산 기업들처럼 전쟁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은 여전히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죠. 네, 거시적 리스크가 줄면서 자금이 쏟아지는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자금이 들어오는 방식에 좀 치명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ETF로 몰리는 현상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보통 ETF는 시장 지수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안정적인 투자 도구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ETF가 개별 주가를 막 좌우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른바 인덱스 투사의 역설이죠. 원래 ETF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고안된 건데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메커니즘이 이상해진 거군요. 네, 패시브 펀드 규모가 시장 전체를 압도해 버리니까 기형적으로 변한 겁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 ETF에 돈이 막 들어오면 펀드 매니저들은 기업 가치나 퍼 같은 지표는 무시하고 그냥 덩치 큰 대형주들을 기계적으로 사야 해요. 아, 덩치가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적이랑 상관없이 막 뭉칫돈이 꽂히는 그런 강제 매수 피드백 루프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ETF라는 거대한 컨베어 벨트가 대형주 주가를 더 높이 밀어올리고 주가가 오르니까 비중은 더 커지고 그래서 또 사야 하고 무한 반복이죠. 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발 거시적 훈풍이 ETF라는 기계적 증폭기를 만나서 지금 이 사상 최고치라는 화려한 숫자를 만든 거네요. 유동성이 만든 착시도 분명히 섞여 있군요. 맞습니다. 펀더멘털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맹목전인 프리미엄도 같이 끼어 있는 상태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 자본이랑 기술 권력의 팽창이 그냥 주식시장 차트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금융 시스템 자체의 룰을 새로 쓰려고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다가 막 은행 결제 기능을 넣고 무려 6% 금리를 준다면서요. 이거 진짜 폭탄 아닌가요? 이걸 더 큰 흐름과 연결해보면 정말 파괴적입니다. 전통적인 은행이 고객한테 6% 이자를 주려면 막대한 구조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도심 지점망, 방대한 인력, IT 유지비까지. 아, 근데 X 같은 플랫폼은 그런 고정비 자체가 없잖아요. 이미 수억 명이 매일 접속하는 디지털 인프라가 그냥 은행 창구가 되는 거니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고객 한 면을 유치하는 비용, 즉 CAC가 사실상 영원에 수렴하거든요. 와, 마케팅 비용이 0원이니까 그 마진을 고스란히 고객한테 6% 금리로 돌려줄 수 있는 거네요. 네, 머스크의 목적은 단순한 은행 장사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X 안에서 뉴스도 보고 결제도 하고 자산도 불리는 완벽한 슈퍼앱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 듣고 계신 여러분, 일상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친구랑 메신저 하다가 앱 전환도 안 하고 바로 돈 보내고 게다가 계좌에 돈을 그냥 두기만 해도 6% 이자가 매일 복리로 쌓인다면 전통은행 앱을 켤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죠. 공인인증서 찾고 비밀번호 누를 필요도 없으니까요. 진짜 금융업이 결국 신뢰와 접근성인데 과거엔 그게 뭐 대리석 건물이나 커다란 금고였다면 이제는 매일 접속하는 앱의 편리함이 새로운 신뢰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고금리를 무기로 전통금융업을 집어삼키는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겁니다. 자, IT 부품사가 제조사를 지배하고 ETF가 시장을 흔들고 SNS가 은행을 삼키고 진짜 상식이 다 뒤집히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네, 리포트를 보면 아주 상반되면서도 묘하게 연결되는 두 가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 쪽을 보면 이스털리 정부 부동산 펀드 실적이 엄청나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6%나 증가했고 점유율이 무려 97%라면서요? 네, 사실상 공실이 제로에 가깝다는 뜻이죠.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져도 거대 기관 자본은 우량 실물 자산에서 아주 견고하게 수익을 뽑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 데이터였어요.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을 매수하는 주력 세대가 30대인데 이들이 집 사는 자금 출처가 다름 아닌 조 단위 규모의 증여랑 상속이라면서요? 이게 경제의 구조적 노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이를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주택가격 지지선이 사람들의 근로소득 증감률과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보통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대출 좀 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표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부동산 시장이 개인의 노동 가치, 즉 임금 수준이랑 완전히 탈동조화됐다는 거잖아요. 연봉 아무리 올라도 부모 세자가 축적한 자산을 물려받는 속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네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시장 예측할 때 단순히 금리나 고용 지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로소득 곡선만 볼 게 아니군요. 네,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누적된 거대한 부가 어떻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재투입되는지 이 자산 대물림이라는 메가 트렌드를 무조건 분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게 시장의 새로운 바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노동소득의 시대에서 완전한 자산 이전의 시대로 룰이 바뀌어버린 거네요. 오늘 다룬 내용을 쭉 되짚어보니까 진짜 전부 과거의 상식이 무너진 현장이네요. 네,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가 부른 공급자 우위, ETF의 유동성 팽창, 빅테크의 슈퍼앱, 그리고 노동과 난절된 부동산까지 완전히 새로운 권력이 시장의 룰을 재작성 중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죠. 나스닥 24,000선 돌파라는 이 화려한 축포 이면에는 국제 금값이 4,753전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국제유가도 WTI 기준 92.9달러, 환율은 무려 1,184.5원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고장난 온도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고유가에 고환율이면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전형적인 악재잖아요. 과거 같으면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주저앉아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거대 자본은 혁신 기업들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권력 독점이 이 매크로의 파도를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베팅하는 겁니다. 유동성의 힘이 실물 경제의 압박을 그냥 억누르고 있는 형국이죠. 와,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혹은 이 고장난 공식이 2026년의 새로운 뉴 노멀인지 우리가 계속 냉정하게 추적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맹목적인 환호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시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부품사가 대기업 목줄을 쥐고 ETF가 주가를 맘대로 움직이고 SNS가 은행을 삼키고 또 부모의 잉여 자산이 30대의 집값을 결정하는 이 낯선 시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이 굳게 믿어왔던 가치 투자, 근로소득의 가치, 수요와 공급 같은 그 전통적 경제 법칙들은 과연 완전히 부서진 걸까요? 아니면 겉보기에만 혼란스러울 뿐이고 사실은 자본과 권력이 효율성을 찾아 진화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다음 버전 물리 엔진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일까요? 정말 깊게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네,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한 이 자료들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세상을 읽는 렌즈에 아주 날카로운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도 현상 이면의 구조를 읽어내는 여러분만의 중심을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집중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